네, 안녕하세요. 100% TV입니다. 현재 시간은 9월 8일 오후 8시 30분 다 돼가고 있고요. 오늘 연휴 전에 마지막 개장일이었는데 대응은 좀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다행히 우리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주었고요. 근데 이거 특별한 호재라든가 이유가 있던 건 아니고 어제 미증시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연장선으로 반등이 좀 나온 것 같고요. 굳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면 라엘 브레이너드라는 그 미연준의 부의장이 이 긴급한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견해, 의견을 냈죠. 너무 긴급한 조기 긴축은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도 아니고요. 약간 중립적인 발언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이 시장에선 너무나 악재투성인 시장에서는 약간의 조금 숨통이 트일 만한 얘기였죠. 근데 근데 결국엔 이번 FOMC가 이제 그 이달 21일, 20날 이제 열리게 될 텐데 결국엔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부의장의 그런 발언들은 뭐 계속 연장선이 돼서 막 반등이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다음 주 정도면 다시 하락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자이언트 스텝은 거의 기정사실화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하락장 속에 음, 하락장이 너무나 깊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히 따지게 되면 미국 증시가 7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너무 깊게 하락하다 보니까 데드캣이라고 하죠. 약간의 반등이 나온 것뿐이에요. 저는 솔직히 뉴스보다는 이런 기술적 분석을 더 철저하게 보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뭐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전히 다음 주도 약세장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그래도 최대한 강한 종목을 제가 공개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텐데 제가 어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화성밸브하고 유신 딱 두 가지만 제가 관심 종목으로 이제 공개를 했죠. 근데 오늘 화성밸브하고 유신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유신은 아시겠지만 그 이번 네옴시티 터널 공사 수주를 맡았죠. 그래서 이 네옴시티 관련주를 엮이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단일가예요. 단일가인데 저는 어떻게 대응했냐면 유신은 이미 제가 한번 좀 스크래핑으로 그 대응했던 종목인데 9월 5일 날 상, 상승이 좀 크게 나오고 난 뒤부터 제가 보시면 계속 거래하고 있죠. 바닥에 사서 고점에 매도, 바닥에 사서 매도, 바닥에 사서 매도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다가 오늘 상승이 좀 나오길래 샀는데 보시면은 바로 사잖아요, 제가. 이거 제가 왜 샀냐면 한미글로벌이 움직였으니까. 대장주가 움직이면 2등주, 3등주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한미글로벌을 일단은 솔직히 너무 추매를 하고 싶은데 내려오질 않으니까. 왜냐면 제가 평단가가 좀 낮아요. 보시면 평단가 아래에 있잖아요.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9월 1일 날 처음으로 제가 거래했었고요. 이때 증전의 시초에 그 매수를 걸어 들어가서 급등이 나와서 바로 매도하죠.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다시 잡았습니다. 쭉 다시 모았다가 그때부터 계속 이제 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거의 18%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저는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더 떨어져 주길 바랐는데 이런 하락장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뼈만 남은 지금 거의 오늘 상승분을 다 깎아먹는 하락이 좀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이렇게 하락 나올 때
'아 이 종목이 끝났나 보다.' 하고 여기서 매도한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았을 텐데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제 영상 보시면 제가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는데 항상 저는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하잖아요, 항상. 근데 제가 왜 여기서 매도를 안 했냐면 제가 해석한 거는 이거 저 개미털기라고 보고 있어요. 개미털기. 개미털기죠. 왜 개미털기냐면 저처럼 혹은 눈치 빠른 그 트레이더들이 투자자들이 저점에서 미리 매수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을 적당히 털게 해 줘야 공포를 줘야 만약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4만 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계속 쭉쭉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만약에 오늘 생각을 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뼈만 남은 그 양봉 형태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꽉 찬 이게 꽉 찬 만약에 이런 양봉이었다면 팔겠어요? 아무도 안 팔죠. 아무도 안 팔아요. '와 또 더 올라가나 보다.' 역시 합니다. 저 같으면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저도. 풀어야죠. 이렇게 극강의 공포를 줘서 풀어야죠. 그래야 이 저점에서 잡은 개인들 돈을 벌게 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저점에서 잡은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럼 생각을 해 보세요. 이 많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4만 원, 5만 원까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 매도를 할 텐데 그러면 이 주가를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특정 그룹한테는 이 개인들의 저점 매물 물량이 산처럼 부담스럽다고요. 그러려면 미리 털어야죠, 미리. 적당히 익절하게 해 주고 빠져라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본 거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솔직히 끝나는 걸로 보이지 않고요. 물론 가장 긍정적인 그림은 이렇게 음봉으로 이제 쫙 다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좀 견뎌내는 모습을 보였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일 텐데 급등시켰다가 갑자기 급락을 시켜버린다? 저는 이거 어 개인들의 개미 털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안 팔았어요. 저는 조금 더 편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미글로벌이 보시게 되면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유심도 똑같이 이제 급등이 나왔죠. 다만 현재 이제 단일가기 때문에 힘이 많이 없죠. 힘이 많이 없어서 약상승으로 마무리했는데 저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미글로벌이 지금 너무 높은 가격이라 솔직히 저는 못 사요. 예,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높은 가격이라. 그래서 이등주 유신을 제가 선택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상승폭은 한미가 더 크겠지만 잡을 수가 없으니 이등주라도 대체로 잡아서 어, 조금 수익을 내려고 잡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신은 제가 상승이 나올 때 샀습니다. 편하게 좀 같이 합류하고 들고 있을 예정이고요. 화성밸브도 오늘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죠. 제가 어제 화성밸브가 끝나지 않았다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실제로 저는 어떻게 대응했냐면 일단은 화성밸브는 제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엄밀히 만약에 좀 보여드리게 되면 9월 6일 날 처음으로 거래했어요. 이때 보시면 이때 9월 6일 날 우리 장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해서 저는 매수 기회라고 보고 매수 들어갔고요. 솔직히 이때
바로 움직일 줄은 몰랐고요. 저는 하루나 이틀 정도 쉬었다가 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매도하고 나온 겁니다. 약수익으로 매도했다가 급등이 나오길래 서둘러 샀습니다. 서둘러 샀고요. 짧게 약파동으로 한 번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갈 줄은 예상을 못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어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이 나오려는 초입이라서 제가 매수 바닥에서 들어가서 쭉 모았다가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모아가죠. 다시 한번 바닥에서 쭉 모았습니다. 네, 보시면은 역시나 제가 원하는 강력한 횡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화성밸브는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했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대체할 그 가스 파이프라인을 만든다고 해서 그 호재로 상승 중에 있는데 오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물론 이제 상승이 뭐 크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림으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중에 매수를 했고요. 편하게 좀 들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일로보틱스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어제 영상 보신 분들 아마 제 얘기 기억나실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 제가 여기서 떨어질 거냐 아니면 어떨 거냐라고 제가 했을 때 저는 힘을 응축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강력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강력하게 반등을 했어요. 강력하게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일로보틱스를 못 사서 좀 아쉽네요. 그래서 유일로보틱스 들고 있는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다음 주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가 기대가 돼요. 그리고 뭐 히림 뭐 나쁘지 않아요. 히림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해명에너지 나쁘지 않습니다. 예, 오늘 좀 많은 분들이 한미글로벌로 인해서 좀 수익을 진짜 많이 보셨죠. 오늘 보시면 제가 아침 7시 55분에 그 미증시황 잠깐 해드렸고요. 썬키님, 그 부탁하는 무진님, 넝쿨님이 바로 인사를 해주셔갖고 저도 이제 아침 인사 쭉 한번 보시면 보세요. 제가 8월 아니 그 8시 52분에 유신 종목을 제가 올렸잖아요. 보시면 8시 52분이 요때죠. 거의 요때 장 전에 보시면은 43,500원 부근이잖아요. 이때 보시면은 제가 급등 나오기 전에 드리죠. 오늘 그 한미글로벌하고 유신이 저는 굉장히 좀 유익 있게 봤었는데 그래서 움직이기 전에 제가 미리 드렸던 겁니다. 해서 보시면 8시 52분에 이때인데요. 이때 드렸죠. 장 초에. 네, 봉봉 H님 그리고 도영아님, 성공화자님 그리고 쭉 이제 보시다가 제가 화성밸브도 9시 37분에 드리죠. 네, 요때 반등이 처음에 하락을 했다가 반등 나오는 시점 제가 아마 요때 드렸을 겁니다. 네, 그때 공개했습니다. 네, 그때 공개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바로 날아가죠. 이때 급등 흔적을 조금 포착을 해서 드렸던 거고요. 보시면 네, 한미 쏜다고 이제 보시면 제가 화성밸브 올라간다 연구원도 그렇고 송 HM님 26% 너무 축하드립니다. 썬키님 11% 한미글로벌 너무 축하드리고 썬키님은 이거 수익 내고 재진입 하셨군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넝쿨님, 네, 공감합니다. 공감해요. 제로 노출 일부밖에 안 됐지, 일부. 전박이님 7% 축하드립니다. 다 늦게 잡으셔도 다 수익을 잡으셨어요. 네, 잡으셨고, 어, 흥미글로벌 히림 상승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해주고 있으셨어요. 수익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쭉 대화가 너무 길어가고 조금 할 텐데, 송우 HM님, 한미글로벌이야. 110만원.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넝쿨님. 네네, 빙산의 일각. 네, TGKIM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 만큼 수익 실현하셨다고 했는데, 수익은 언제나 5%든 2%든 언제나 오라요. 좋습니다. GSE, GSA 제가 선을 거놨네요.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이때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강력한 지지대 역할하는 이 부근 있잖아요. 6,000원, 6,200원 요 부근은 과거로부터 지지하고 저항을 받던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예요. 근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를 마치 유일 로보틱스처럼 이렇게 지키면은 괜찮은데, 보시면 중요한 가격대 근처까지 왔는데 지키잖아요. 지키고 상승하죠, 반등이. 다시 지키고 상승하잖아요. 이러면 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가격대가 만약에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뚫리면. 이렇게 뚫리면 패닉셀이 나오잖아요, 패닉셀. 아, 이거 안 되나 보다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겠죠, 대부분의 그 심리가. 그러면 다 던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락이 나오겠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점은,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맨날 이렇게 선을 긋잖아요. 박스권을. 이렇게 맨날 긋잖아요, 제가. 제가 이 박스권을 계속 왜 자꾸만 긋고 얘기 드리냐면, 기준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초보자분들한테는 어떠한 주식의 기준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익절하는 기준점, 손절하는 기준점을 명확하게 본인이 기준을 세워야 돼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패닉셀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언제 매도해야 될지를 본인 스스로가 정하지 못하니까 손절할 타이밍을 모르니까 계속 버티게 되고 결국 손실은 커지게 되고 오랫동안 또 보유하고 물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트레이더들 있잖아요. 진짜 주식 정말 트레이더들 고수 잘하는 사람들 못 견뎌요. 못 견딘다고 이런 손절 구간을. 그러니까 손절을 갖고 가지 못해요. 자기만의 기준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저도 옛날에 굉장히 초보 때는 기준점이 없어서 많이 손절을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하락이 굉장히 좀 손실이 깊었는데, 원칙을 세우세요, 원칙을. 꼭 제가 이렇게 그린다고 저하고 똑같이 이제 선을 긋지 마시고요. 본인만의 기준점을 세워보세요. 본인만의 기준점. 예를 들어서 만약 이런 구간일 수도 있겠죠. 이 8월 17일 날 바닥에 있던 주가가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또 중요한 저항대잖아요. 이거 단순하게 이 화면만 보세요. 이 화면만. 그러면 이 6,400원, 380원이 저항선이자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 회원님이 뭐 여기에서 매수했다. 우리가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게 깨지면 내가 매도해야겠다, 손절해야겠다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준점.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본인만의 기준점을 세워서 어, 좀 안 좋은 싹은 빨리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본인만의 기준점을 꼭 세워놓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 굉장히 좀
대응하기가 쉬워질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좀 연휴 전에 마지막 개장일이었는데 장 대응하시냐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즐거운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연휴 때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